네, 디사이티스 다니아 선생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시장 움직임부터 먼저 쭉 확인을 해볼 텐데 과연 국내 증시에 단비가 될 만한 소식도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제 상승 마감했었던 국내 증시 오늘 금요일장까지 과연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시장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시장 지표를 보면 그 상승 쪽으로 우리가 봐도 되겠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점차 희박하게 되고 있죠. 즉 관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이것이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그런 키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일단 다우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됐고 더 좋은 조건들을 찾는데 아직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간 신규 수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상회했다라는 것, 그리고 1월 감원이 증가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고용이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했고요.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퀄컴이나 ARM이나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다음 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존 역시도 하락하는, 시간에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동안 딥시크 이슈로 해서 주가가 빠졌던 엔비디아가 블랙 이슈로 인해서 강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하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일단 엔비디아도 이제 직전 고점 매물대 개파락했던 고점이 왔기 때문에 추가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나스닥 마찬가지에 추가 모멘텀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다우나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쉴 자리는 나왔다. 그래서 기업 실적과 경기 지표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 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만, 요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단기 조정을 볼 수 있다. 이 하락이 추세 전환이 아니라 기술적인 조정,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서 다우는 하락하고 나스닥이라든가 필라델피아 같은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 섹터별로 봤을 때 하락 섹터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우나 나스닥이나 오늘 상승했던 쪽 보면 반도체는 혼조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식음료 쪽, 그리고 낙폭이 컸던 은행, 그 다음에 비철금속은 2차 전지와 같이 맥락을 하죠. 그리고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전력 섹터들이 부각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 쪽들, 양자암호, 제약바이오, 수소전기차, 헬스케어, 가상화폐 쪽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전력 쪽들이 부상하게 됐던 부분들은 오픈 AI가 15개 주에서 추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전력 섹터들은 강세를 보였는데 반대로 원전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든가 전력 설비 쪽들 이쪽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테피스트리라든가 필립 모리스, 팔란티어 테크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들은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적 부진에 따른 우려감으로서 우버가 급락했다가 다시 강한 상승을 보였고, 실스크라든가 랄프롤렛, 릴리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준 이런 모습이면, 오늘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전력 쪽과 우버 쪽으로 보면은 로봇 이슈,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스카이웍 솔루션이라든가 노블록스, 콜로직,
파라메트릭 테크 실적 부진으로 해서 급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포드 역시도 실적 부진과 세일즈포스 한의회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낙폭이 컸어요. 그리고 퀄컴과 ARM, 그다음에 IBM 이런 것들은 시간 외에서 실적 전망이 다소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빠졌고요. 그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깁이라든가 오클로,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원전 섹터들이 크게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ETF 쪽을 보더라도 기술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승 마감했지만 결국에 쉴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쪽 보면 그동안 낙폭이 컸던 그리고 비철금속 쪽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모처럼 2차 전지가 강한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운송 물류와 재생에너지 통신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인공지능이라든가 클라우드 그다음에 보안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바이오, 의료기기, 우주 섹터들이 낙폭을 키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M7 관련주들 보더라도 알파벳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소폭 하락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강한 반등이 나온 그런 시점이고 테슬라가 전저점을 이탈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ARM 역시도 실적 부진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실적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은 여전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본다면 팔란티어 테크라든가 우버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보였어요. 하지만 실적 부진이 나왔던 테피스토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동시호가에서는 19% 이상 급등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음봉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란티어 테크 같은 경우도 역시 어제 그제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제 갭상승했고 어제 쉬어갔다가 결국에는 오늘 다시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은 실적 중심으로 종목들 중심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 반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부진한 것, 스카이웍스 같은 경우를 보면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카이웍 솔루션 같은 경우 보면 오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장중 28% 급락 출발해서 24%로 마감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급등과 급락,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자재 쪽을 보더라도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증산책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보면 구리라든가 이런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비철 금속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혼조 상황에서 오늘 비트코인 역시도 96,732불 때 약 0.42%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기 이제 비트코인은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린다면 92,000달러 선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는 결국에 이거였어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관세를 가지고 속에 계획한 거를 목적을 달성하려고 관세 카드를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파나마 운하 역시도 미국은 이제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 이런 결과물을 얻어냈는데 중국 시장 역시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지만 시장의 낙폭이 크지 않았고 또 어제 상황에서는 심천이나 상해 항생 모두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말미를 열어뒀죠. 시진핑과
24시간 열려 있다. 관세는 부과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다소 감소되면서 중국 3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 짧게 본다면 여전히 일본 같은 경우는 BOJ 위원들의 매파 발언, 지금 3년 연속 임금 상승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 나오면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 수출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결국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 증시들의 큰 폭에 흔들릴 수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매도가 증가됐을 때 지난 2024년 8월 5일 같은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 엔, 환율 부분, 이 부분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 지금 이틀 동안, 3일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이 관세를 인하한다. 그래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어요. 여기에다가 엔비디아의 블랙엘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오픈 AI에서도 미국의 15개 주에서 신규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들 순매수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어제 상황에서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것, 그리고 삼성이 유리기판 진출한다. 이게 장 마감 오후 시장에서 기사가 나오면서 결국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확대해서 마감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전쟁, 중국과의 관세 전쟁, 그 다음에 미국에서 상무부에서 콕 집어서 한국 기업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봤을 때 향후 2월, 3월, 4월 무역 수지가 둔화될 그런 우려감들이 높다라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변동성 좀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고 가장 우려해준 부분은 엔캐리 트레이드 매도 쪽, 청산 매도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 엔, 달러 환율을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선물 매매 동향을 우리가 날마다 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모처럼 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 매수하면서 거래대금이 11조 8,600억으로 약 19% 급증한 것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어제 코스피 3,600억 매수했지만 2월 누적으로 3,700억 매도 기준을 기록하고 있고 대신에 코스닥에서는 100억 순매수하면서 3,100억으로 매수를 늘려놓고 있죠. 그리고 선물에서는 200억 매도 전환하면서 5,500억 순매수를 기조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선물은 굉장히 외국인들 쥐고 흔드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3,600억이죠. 그러면서 지금 500억, 11시 500억 매수했다가 12시 10분 300억 매도했다가 1시 다시 900억 매수했다가 마감은 다시 200억 순매도 요거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당분간 시장 부분은 외국인들의 선물에 따른 변동폭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지만 지금 이제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물을 충격으로 흡수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거 살펴보자고 했던 집 나갔던 마켓머니 펀드가 5조 6,800억 또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1월 보름 동안에 집 나갔던 20조 원이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수익증권 역시도 4,800억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 좋고 CMA 역시도 400억 0.4% 유입된 거 좋거든요. 하지만 이제 고객예탁금이 7.6% 급감했어요. 빠져나갔어요. 이거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공모주 청약자금 다시 청약으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청약 환급을 받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큰 악재는 시장에 나왔고 반영됐고 수급 측면에서는 연기금이 외국인들 매도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들 유입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말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보면 갤럭시 S25 국내 및 글로벌 출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갤럭시 S25 폴더블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한국 체코 경제협력 회의가 있어요. 한국과 체코가 경제협력을 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원전, 수주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원전이 약세를 마감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원전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그동안 낙폭이 컸던 2차 전지 섹터들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잘 봐야 될 거죠. 그리고 원전과 전력 설비주들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시장을 접근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장 이제 핫이슈 종목을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핫이슈 종목 세 종목, 오늘도 또 리뷰를 해보는 하이젠 RNM, 뭐 계속해서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 밖에도 HFL과 인스웨이브 시스템까지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볼까요? 하이젠 RLM 같은 경우 우리가 5만 원 도전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5만 9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전량 매도 쪽으로 가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로봇 이슈는 아직 살아 있어요. 지금 중국이 로봇에 집중한다. 그래서 2030년 로봇 시장이 19조 원을 커진다. 그리고 LG 역시도 로봇 가고 삼성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이슈는 올해 한 해 메인 이슈가 될 수 있지만 하이진 RLM은 단기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대신에 조정 시점에서는 얼마에서 기다리냐면 33,000원에 35,000원 충분한 가격 조정을 보인 시점에서 매수 기회를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HF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통신 섹터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철저하게 땅굴을 파왔기 때문에 통신 섹터들의 비상을 우리가 주목하자. 연말 연초는 통신 섹터들이 수주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얘기했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제시했던 23,400원 목표 주가를 돌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도하신 분이라면 조정 시점에서 2만 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을 기다리고 아직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3만 1,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해 보자. 왜 그러냐면 실적이라는 거예요. 실적. 그렇죠? 지금 보면 2024년도는 적자가 확대됐지만 결국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주,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 광 트랜시버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2025년도는 47% 급증한 244억 흑전한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26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HFL 같은 경우는 결국에 3만 1,000원까지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인스웨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 마찬가지 우리가 목표가를 6,000원 보자고 했는데 어제 6,000원 돌파했다가 왔거든요. 오늘도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인공지능 팔란티어가 급등해서 인공지능 섹터들이 또 부각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인스웨이브 시스템 마찬가지로 오늘 반등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등 시 일단 매도하시고 6,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고 대신에 우리는 어디서 기다릴 거냐면 4,400원, 4,700원에서 다시 한번 저감해서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세 종목에 대한 리뷰 잘 들어봤고요. 목표 주가도 재설정해 드린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할 핫이슈 종목은 뭘까요? 오늘은 정말 고민하다가 본 원고를 좀 늦게 해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땀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하고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요거 관련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휴머노 로봇 역시도 중국의 투자 확대, 미국의 투자 확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좋았는데
최근 이제 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못 갔던 쪽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인공지능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픈 AI가 텍사스주를 포함해서 15주에 데이터 센터를 추가 건설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고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면 결국에는 어떤 것까지 움직이냐면 데이터 관련, 빅데이터 관련 뭐 데이터 솔루션의 모아 데이터도 움직일 수 있고, 자, 두 번째로는 뭐죠? 냉각이 있어요. 액침 냉각이 여기 또 부각될 수 있고, 또 냉각을 하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죠. 절전하게 해서는 열 전도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에요. 근데 유리기판은 어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전력 설비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 거는 데이터 솔루션이나 호침이나 일진전기나 이스트소프트 이쪽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코칩이에요. 그래서 13,100원에서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11,800원 이탈 보시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16,500원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자 하디슈 종목으로는 코칩을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목표 주가 16,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딥시크 이슈에서 급락을 받았던 섹터들이 이제 부활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막 장 마감 무렵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진출한다 이런 오. 소식 때문에 네. 결국에 유리기판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어제 상한가를 가지 못했던 것들, 장중에 상한가 풀렸던 것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어요. 한빛레이저라든가 캠트로닉스라든가 CNG 하이테크, 필옵틱스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들이 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추가 급등은 한번 데이터 센터 요거 이슈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 급등했기 때문에 눌림목을 한번 보고 평균가, 어제 평균가 조정을 받는지, 거기서 지지를 받았을 때 다시 매수하는 쪽으로 보자. 이거는 초단기로만 대응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의 단위가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 확인해봤고요. 오늘 토픽은 코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DSIT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